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한 대학생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경험과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생생하게 느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과 그것이 일본인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한국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연자는 현재 일본 도쿄대에 재학 중인 하나 씨로 한국에서 만난 친구와의 여행에서 깨달은 점과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여행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요즘 일본 경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도 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한국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여러 번 얘기해줬고, 이번 기회에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엄청난 마케팅 성과 때문이에요. 올림픽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갤럭시 Z 플립 6과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특히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 유명한 마케팅 교수님, 장 피에르 교수님이 삼성전자의 이번 올림픽 마케팅을 분석한 기사를 읽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라고 주장하셨고, 그 이유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에서 갤럭시 Z 플립 6을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선수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홍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직접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한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삼성전자가 그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친구의 추천도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올림픽과 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지역 후원사로 참여했지만 이후 1997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맺으며 무선 통신 분야의 공식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삼성전자는 매 올림픽마다 최신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펼친 마케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올림픽에 참가한 약 17,000명의 선수들에게 갤럭시 Z 플립 6를 선물로 제공했어요. 이 스마트폰은 금빛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특별 에디션으로 선수들에게만 주어진 한정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자신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특히 호주의 테니스 선수 다리아 사비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삼성폰으로 찍은 언박싱 영상을 올리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녀는 너무 아름다운 스마트폰이다라며 갤럭시 Z 플립 6을 극찬했고, 그 영상은 조회수 250만 회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가의 선수들이 갤럭시 Z 플립 6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을 찬양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올림픽에서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직접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동안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메달리스트들이 개인 소지품을 반입할 수 없었고, 시상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미디어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IOC와 협력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수들이 자신만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젊은 세대의 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건 채 셀카를 찍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었고 그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6로 찍은 셀카는 곧바로 전 세계 팬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는 삼성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죠. 삼성전자의 이번 올림픽 마케팅은 경험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험 마케팅이란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남기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림픽과의 오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품 광고를 넘어서 소비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선보인 갤럭시 Z 플립 6 모델은 향후 폴더블 폰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올림픽을 통해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왔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준 이러한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과서에 소개될 만한 성공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일본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 경비였어요. 요즘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엔저 현상이 계속 심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엔화의 가치가 꽤 높았고 해외여행을 할 때도 환율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학생이다 보니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어요.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월급은 그대로라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관광업 붐이 맞물리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 상인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현지인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카페나 상점에서도 가격이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500엔에 살 수 있었던 음료가 이제는 700엔까지 올라가 있더군요. 또한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것이 문제입니다. 저만 해도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물건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예전에는 한 달 예산으로 충분했던 돈이 이제는 모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일본 정부의 부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약 25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죠.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로 빌려왔던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일본 내에는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부채에 기대어 겨우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러한 기업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버틸 수 없어서 줄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면 엔저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들이 많아지면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국내 물가도 계속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한 일본에서는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만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로 인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면 부채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내리면 엔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많은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도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출발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한국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타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민영화된 여러 노선들이 있어서 환승할 때마다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승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 번의 요금으로 여러 노선을 갈아탈 수 있더군요. 또한 일본에서는 지하철 출구가 너무 많아서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는 길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출구가 여러 개 있다 보니 처음 방문한 곳에서는 어떤 출구로 나가야 할지 헷갈리곤 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출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외국인이 처음 방문해도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잘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시간도 매우 정확했고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동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속도도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느린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사용해보니 그 속도 차이가 엄청났어요. 호텔이든 카페든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했고 덕분에 여행 중에도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도 매우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감동을 받은 부분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일본에도 편의점이 많지만 한국은 그 밀도가 더욱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여행하다가도 늦은 시간에 언제든지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살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편의점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었고 그 중에는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메뉴들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메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 조합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맛본 삼겹살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삼겹살을 먹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상추에 쌈을 싸서 먹는 방식이 특히 새로웠어요. 상추 위에 삼겹살과 마늘, 쌈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 그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그 신선한 맛과 풍부한 육즙이 어우러져서 삼겹살을 먹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도 치킨과 맥주를 즐기긴 하지만 한국의 치맥 문화는 일본과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치킨을 두 가지 맛으로 주문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해 친구와 함께 즐겼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졌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다양한 음식 조합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한 가지 음식만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조합해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삼겹살, 치킨,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조화를 이루며 매번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음식 문화는 한국의 풍부한 식문화와 다채로운 조리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여행에서 특히 좋았던 점은 한국의 삶의 편리함과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소비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삶의 편리함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정말 잘 발달해 있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진 문화적 매력은 제가 앞으로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삼성전자가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갤럭시 Z 플립 6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체감하고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일본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읽고 느낀 점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적 다양성에서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올림픽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것을 넘어 감정적 연결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이는 한국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터넷 속도, 스문의 시간, 편의점 등 효율적인 인프라는 일본과 비교해 매우 편리하고 잘 정리된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은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과 엔저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편리한 생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조합에서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왜 성장하는 리더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